여기 나오네. 정확하게. 제가 말하는 그대로 나오네. 2배 뛰어야지 본전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안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참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거. 진짜. 안녕하세요. 예, 해외선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일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별 이슈가 없었으면은 뭐 그냥 넘어가려고도 했는데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제 높아심에 말씀드리고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자체 뭐 그대로예요. 네, 제목 자체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5일. 말 그대로 위험해요. 지금 상황이. 5일이 지금 되게 위험해졌어. 지금 엄청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위험한 5일이 됐어요. 오늘 20일 기준 아까 17시 때 제가 잠깐 봤는데요. 차트를 14점 몇 불이었어요. 14.80 정도. 물론 5월물입니다. 이건 내일부터는 이제 6월물이 거래가 되죠. 21일이 만기니까. 그래서 이 만기일 전에는 원래 변동폭이 커요. 뭐 밑으로든 위로든 변동폭이 큽니다. 근데 오늘은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특히 ETN, ETF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통 저희 나라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원유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원유 ETN 그리고 원유 ETF를 많이들 그 상품을 진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 상품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만만한 녹록한 상품들이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어려운 상품들이에요. 이런 상품들이. 저도 거래를 잘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질 때도 살살 만져야 되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이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기 볼 터치하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만져야 되는 상품들인데 너무 지금 겁 없이 들어갔다. 겁 없이들 들어가고 계신다. 정말로 저는 이거 1조 원 팔렸다고 그래가지고요. 이 상품이 이게 1조 원씩 단기간에 그렇게 팔릴 상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폭락했으니까 쭉 폭락했으니까 반등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담으셨을 텐데 이게 바닥이 아닐 수 있다고 제가 이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바닥은 아닐 수 있다.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요때였거든요. 24, 한 4불 정도 될 때가 요때였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길게 빠진 거는 살짝 이렇게 올라와서 V자 반동으로 이렇게 쑥 이렇게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진짜 10번에 한 2-3번 있을까 말까예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런 V자가 나오려면 수급이 빨리 빠졌다가 빨리 들어가는 그런 수급 장세가 아닌 다음에는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뉴스나 경제 지표나 경제 활동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빠진 상황에는 그렇게 빨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 상황하고 맞춰서 가요. 단순 그냥 수급 상황이 안 좋아서 잠깐 빠졌다가 바로 올라가는 요런 거는 말 그대로 수급장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아닌 시장이었기 때문에 다들 웬만한 전문가들은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한 거거든요. 그치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빠졌거든요. 이 밑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냥 넉넉하게 15불이라고 쳐요. 15불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게 그럼 여기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게 선물이거나 일반 주식이거나 하면 그냥 내가 산 포지션에서 그냥 청산하고 다시 담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ETN이나 ETF라는 상품은 물론 이것도 청산할 수 있겠죠. 그 손실을 다 감내하시고 청산하시면 되죠. 그렇지만 이미 이렇게 폭락된 상황에서는 이걸 그렇게 쉽게 청산하기가 힘들잖아요. 솔직히 이거 힘들거든요. 내가 그 손실을 많이 보고 다시 정리한다? 이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게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날 것이냐가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얘네들이 수익이 날 거냐, 내일 모레 이렇게 올라가면 수익이 날 거냐 이거예요. 자 오늘의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바닥, 과연 바닥이 어디냐, 과연 바닥이 보이기는 하는 것이냐, 이게 진짜 뭐 지하실이 있는지 지하실 밑에 지하 2층 B2가 있는지 B3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솔직히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대충 예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에도 꽉 차 있고 저장소도 다 꽉 차 있고 이거 다 소진한 다음에 감산한 효과가 나타날 텐데 이게 언제냐 이거지. 도대체 얼마나 저장해 놨는지 시장의 참여자들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그냥 심리만 있는 거죠. 심리만. 이런 뉴스가 뜰 때마다
아, 저게 꽉 찼어? 저것도 꽉 찼어? 야, 배에다가 다 실어놨단다. 뭐 이런 심리만 있는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하 2층까지 같이 3층까지 같이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3층인지 2층인지도 몰라. 그냥 지하실이 원래 요만한 건지 알았더니 그냥 지하실 자체가 이렇게 깊이 판 지하실 통으로 돼 있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걸 간과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ETN이나 ETF의 저 괴리율 때문에 발생한 손실도 큰데 거기다가 지금 5월물에서 6월물로 넘어가면 왜? 이 5일의 기초 자산은 5일 선물입니다. 5일 선물이 기초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자산을 추종하는 게 ETF나 ETN이죠. 그래서 이 기초 자산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 룰에 따라야 되잖아요. 네, 선물 룰에 따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콘텐고와 롤오버가 발생하게 됩니다. 얼마나 손실이 날지, 또 어떻게 손실이 날지. 일단 국제 유가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15달러 선도 붕괴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쭉 와서 우리들이 산 데가 요런 데, 이렇게 조금 올라간 데들, 요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맞았을 때는 야 50불이 무너지는 거야, 뭐 한번 사고, 야 50, 40 몇 불 때인데 야 이 정도면 50불 때 다시 올라가고 60불 때 갈 수도 있잖아 하면서 또 사고, 폭락하니까 여기서 또 30불 때니까 한 번 더 사고, 또 폭락해갖고 20불 때 오니까 야 여기 이하는 안 빠지겠지 하고 또 샀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물림붙인 구간이 제가 봤을 땐 여기에요. 여기 24, 23, 뭐 20 다 이때예요. 이때 뉴스가 빵 터졌거든요. 1조가 들어왔다. 불과 한 달 사이에 1조가 들어왔다는 게 요 구간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여기랑 여기인데 이거 합해서인데 진짜 이 3월 한 달 동안 이게 없잖아요. 3월 한 달 동안 들어갈 만한 데가 다 이때 사신 거예요. 사셔갖고 조금 올리고 조금 올렸는데 결국은 이게 바닥이 아니었고, 이 20불이 바닥이 아니었고, 쌍바닥 짚고 또 올라간다고 또 여기 추매들 하신 분들 계십니다. 쭉 들어갔는데 여기서 섰어요. 28불 때 그때 급등한 상황이 있었죠. 그때 트럼프 뉴스가, 감산 뉴스가 나오면서 하루아침에 22불에서 28불까지 그냥 바로 하루 만에 반등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찍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루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쭉 또 흘렀습니다. 지지할 줄 알았는데 맥없이 깨지고 바로 14.80 이런 데까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늘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런 깊은 골짜기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다. 자, 그리고 여기서 살짝 반등으로 사람들을 유인했어요. 유인해서 나 이제 갈 거야, 같이 올라타 막 손짓을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올라탔습니다. 올라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 그대로 또 깊은 나락으로 다 데리고 가는 거죠. 이제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죽자. 지금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거를 뭐 전문용어로 뭐 데스밸리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어쨌거나 20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지금 18년 만에 10달러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단 3일 만에.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전에는 20불이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이 되지 않겠냐 이거였었는데, 이제는 끝이 어딘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끝이 어딘지 알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빠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유는 6월달이 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 탱크가 다 차가고 있고, 이런 게 다 소진되지 않으면, 탱크가 다 차가는 상황이 소진되지 않으면, 그러면 6월 때도 지금과 같은 오일 가격은 하락세로 계속 유지되지 않겠냐. 이게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이유가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것 때문에. 석유 수출국들이 모인 이 오펙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거의 매일매일 생산하는 양이 수요가 감소된 양하고 맞먹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5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이게 같다. 그러면 오늘 생산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만큼 생산 2,500만 배럴 안 해도 이 지금 소비량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언제까지? 이게 다 비일 때까지. 그럼 그때가 언제냐? 지금 저장해놓은 비축유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 기간이 얼만큼 길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생산을,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죠. 생산량을 줄일 수는 있는데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시추하는 시추봉이 있잖아요. 채굴 하는 지역에, 이런데 이거 기름을 계속 안 빼내면요, 여기가 막혀요. 유전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예.
이 막히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계속 빼내야 됩니다. 계속 빼내게 되고, 빼내야지만 이게 쉽게 말하면 팔든 못 팔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이걸 빼내야 이 유전이 안 막히니까 이걸 계속 빼낼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태우거나, 이걸 빼내서 불태우거나, 간혹 보시면 막 여기 유전 있는데 막 이렇게 불 이렇게 이런 큰 기둥 하나 서 있고 여기 막 불 붙어 있는 거 막 보이시잖아요. 저거 왜 태우고 있나 그런 생각들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태워야 됩니다. 빼든 안 빼든 계속 태우고 있어야 되고, 이걸 계속 빼내고 있어야지만 유전이 안 막히니까, 계속 빼내면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버릴 수는 없다고, 환경오염이라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유전 파고 있던 걸 포기하고 다시 파든가, 이거 막힌 거 감안하고 그냥 막히고 다음에 내가 다시 팔게, 이걸 각오하든가, 아니면 조금씩 계속 파내서 담아놓든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예. 선택에 폭이 없어요. 예. 그 두 가지인데 지금 하나는 꽉 찼기 때문에 안 되고, 계속 이제 선박에도 지금 탱크라고만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박에도 지금 기름을 계속 재우고 있습니다. 그 해안에 정박시켜서 계속 재우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다 거의 다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여기서 생산된 거를 뭐 아무리 적게 한다고 해도 1000만 배럴 이상을 할 거 아니에요. 글로벌 탑3가. 그러면 이 정도가 소비가 원상태가 된다고 가정하고, 이 기간도 상당 기간 소요될 텐데, 소비 자체가 많이 다운돼 있기 때문에 1000만 배럴 정도만 생산해도 이거 다 맞춰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아예 손도 못 대고 감산한 양만 지금 팔아도 남지 않을까, 이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탱크에 있는 거 놔두고 그건 둘째 치고, 그냥 오늘 생산한 거 감산해서 오늘 생산한 거 오늘 팔아도 그 부분도 남지 않을까, 이게 요지입니다. 그것도 남으면 계속 하락이잖아요. 그럼 뭐 이게 언제까지 하락할 거야? 모른다는 얘기죠. 수요가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돌아와야지만, 얘가 백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오일 가격이 다시 오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감산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는 거야,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 있나 봐요. 쿠싱이라는 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 원유 저장소가 가득 찼다. 이미 이제 저장 능력은 다 바닥 났어요. 그러면 저장은 이제 더 이상 안 돼. 재고는 계속 늘어난 상황이고, 저장은 안 돼. 수요는 떨어졌어. 갈 길이 하나밖에 없죠. 현재로서는 특별한 뭐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그러면 언제 이게 호재가 발생할 수 있냐,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이 또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유가를 전망하시는 전문가분들, 그런 컨설팅 기업이나 전문가분들은 최악의 상황은 배럴당 10불대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진짜 블렌트가 더 비싼 오일입니다. 이거는 WTI가 좀 더 싸요. 블렌트가 좀 더 비싼데 이것도 10불대, 심지어는 5불대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시티그룹에서 할지도 모른다예요. 할지도 모른다.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그래도 이건 살벌하잖아요. 5불대라는 거. 이거 얘기만 들어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5불대 전망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얘네들이 지금 매도 포지션 취해가지고 지금 지네들이 이거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전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예, 음모론적으로. 하지만 만약에라도 2분기 때 진짜 이게 수요가 계속 없어서 2분기 때 해봐야 지금 4월에서 6월입니다. 1월에서 3월은 이미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살 났고요. 4월에서 6월 어떻게 될 것이냐, 다시 이동 제한 다 풀고 경기 활성화 또 계속 시켜서 공장 돌리고 이렇게 해서 올릴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전망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자, 일단 고용지표, 미국 고용지표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박살났죠. 실업자 최대, 어제 뉴스로 2200만 나왔습니다. 토탈 2200만 누적 나왔습니다. 역사상 대공황 이후 처음이랍니다. 이거 2200만이 리먼 때도 이 정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역사상 지금 최고의 실업률, 고용 불안정성, 이게 지금 다 현실이에요. 이게 한두 달 만에,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자, 이 한두 달 만에 다 개선이 될 거냐, 원래대로 될 거냐, 이걸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게 해소가 안 된다. 오일 가격이 해소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돼 있고요. 오일 가격 전망은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콘텐고가 무엇이냐? 도대체 콘텐고가 뭐야? 이거 요즘 많이 나오죠, 말. 백오데이션. 이건 상대적으로 많이 안 나와요. 왜? 이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시장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요. 요건 해당 사항이 지금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표에서는 이렇게 80불, 100불, 120불 뭐 이렇게 나왔지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오늘 가격 15불이고 여기가 23불이에요. 그러면 이게 6월물, 이게 5월물 마지막 마감 가격이에요. 5월물을 마감해가지고 5월물을 마감해서 6월달 물건을 사야 선물을 사는 거예요. 원유 선물을 사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갭이 생겼잖아요. 여기서 여기만큼 약 8에서 9달러만큼 갭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팔고 15달러에 손실을 봤어요. 15달러에 청산을 한 거예요. 쉬운 말로 청산을 했어요. 5월물 청산을 했고 그러면 원래 내가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한 계약으로 투자를 했다고 쳐요. 한 계약으로 투자를 했어요. 한 계약 투자를 했는데 100만원에 샀어요. 이게 15불이 됐어요. 그때가 들어갔을 때 가격이 20불이었는데 이게 15불이 됐어요. 5불만큼 손해가 났잖아요. 난 상황에 5불 손해가 이미 났어. 그러면 그냥 뭐 이게 몇 프로죠? 20불에 100만원이니까 뭐 한 25%가 손해가 났어요. 이미 25%가 손해가 난 상황에서 이 가격에 팔아. 손해 났는데 팔아야 돼.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돼요. 다음 달 그 선물로 갈아타려면 팔아야 됩니다. 그럼 팔아서 이걸로 다시 한 계약을 사야 돼요. 한 계약을 사야 돼. 근데 한 계약의 가격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는 800만원이에요. 800만원인데 그냥 제가 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한 계약은 100불입니다. 100불이면 한 계약 100불로 이걸 살 수가 없죠. 그러면 20불일 때가 100만원이었으니까 23불이면은 이걸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웃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또 한 110불 정도 되겠네요. 110불이나 뭐 줘야 돼요. 그래야 한 계약을 살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손해가 났죠. 10불. 여기서도 10불 손해가 납니다. 저렇게 사면 저기서도 10불 손해가 나고, 그리고 여기서도 10불 손해가 나고, 여기서 손해 났잖아요. 이미 25불이 또 손해가 났잖아요. 여기서 35%가 토탈 손해가 났습니다. 나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35% 이상 올라야 난 수익을 보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서 얼마나 올라야 돼요, 이게. 이게 얼마나 올라야 돼요. 난 20불에 샀는데 23불이 돼 있어도 손해야. 일단 25불이 돼도 손해고요. 26불이 돼도 손해입니다. 여기서 8불만치 값어치만큼 갭을 내 돈으로 메웠잖아요. 그게 콘텐고예요. 이 콘텐고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을 롤오버 비용이라고 합니다. 롤오버 비용을 지불해서 이 8, 9불을 지불해서 이 갭을 메꾸고 6월물을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원유는 이 선물을 추종하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 계속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ETF가 혹은 ETN이 더 많죠. ETN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게 이 가격이 됐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지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은 이걸로 수익을 낼 수가 있겠냐고요. 이걸 언제 수익을 내냐고. 이 콘텐고가 발생이 이렇게 크게 되면 금융위기 후 최대치라는데, 이게 지금 이만큼이라는데, 2008년 요때가 2008년이에요. 그때가 이만큼이었는데, 야, 똑같네 그냥 그만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물인 경우에 그냥 팔고 가면은 손해가 없습니다. 내가 떨어진 거 진입해서 이만큼 손해본 것만 손해보는 거지, 내가 여기 진입했어 근데 이만큼 빠졌어, 여기서 팔았어, 그럼 이것만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ETF나 ETN을 거래하시게 되면 6월물로 갈아타기 때문에 이 콘텐고 비용, 롤오버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8불 정도만큼 지불하고 다시 사기 때문에 이게 한 20%, 30% 되는 거예요. 이거를 손해를 그냥 안고 가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거 다 깔려면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롤오버 발생하는 상황일 때는 이 만기월 연장을 이제 롤오버라고 하는데, ETN과 ETF 같은 이런 특히 원유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시는 게. 그 전에 청산을 했던가, 이때까지 들고 있으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전에 한 일주일 전쯤이나 3, 4일 전쯤에 이미 청산을 하시고, 만기일 훨씬 전에 청산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진입을 하신다던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거지, 들고 있다가 같이 롤오버 해가지고 이런 콘텐고 비용까지 다 물어가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1도 없다. 이걸 모르고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좀 뭐 답답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다 제대로 알려줬으면 이분들이 제가 볼 땐 증권사에서 차라리 증권사에서 이런 안내를 다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안내를 해가지고 자 이건 이런 롤오볼도 발생할 수 있고 지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주의사항으로 알려주고 ETF나 ETN에 거래를 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줬으면 차라리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현재 오늘자 등락률이 지금 마이너스 10%, 9%, 9%, 뭐 여기 2%, 뭐 이렇게 되지만 나머지는 또 여기 ETN 같은 경우 여기는 또 다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만기이기 때문에 그냥 거래 정지 시켜놓은 먼저 이렇게 마감을 쳐요. 하루 전 우리나라는 선물 마감을 하루 전에 마감 칩니다 원래. 그래서 마감 쳐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폭락장일 때 괴리율도 높아지는데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괴리율 이런 괴리율도 높은데 거기다가 롤오버까지 또 해가지고 이런 콘텐고 비용까지 다 지불하게 되면 과연 이걸로 수익을 볼 수 있겠냐 얼마나 올려야 수익이 날 것이냐 이거 한 달 만에 진짜 20% 오르고 10% 오르고 10%는 더 올라야 돼 여기 지불한 게 저거니까요 벌써 한 20불 이상 올라야 되는데 그럼 지금 15불인 게 23불인 게 한 43불 가야 돼요. 그래야 수익 날까 말까야. 그래야 원전 되나 마나예요. 가냐고. 또 여기서 또 가면 또 제가 또 이상한 놈 되는데. 하여튼 갈 수도 있지만 못 갈 확률이 높다. 그런 의미로 제 높아지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은 이게 이만큼을 가야 여기 60불이에요. 이만큼을 가야 여러분이 여기서 투자한 게 원금 정도 된다. 이런 상황이 됩니다. 참 좀 답답한 상황이죠 진짜. 이걸 모르고 했다는 게. 그래서 이런 ETF는 여기 나오죠. 주식은 버티는 게 답일 수 있지만 선물은 버티면 답이 없다. 아니다. 이런 거를 맞고 나면 이걸 지불하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 그냥 무조건 팔고 다시 사는 게 좋다. 빠르게 레버리지 손절매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만 있는 분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시장에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그러신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빨리 처분하고 다시 들어가시는 게 맞다. 뭐 들고 있으나 다시 처분하고 새로 사나 새로 샀을 때는 언제 사야 돼요? 지금 23불이면 떨어질 때 사야죠. 떨어질 때 여기서 다시 사야죠. 레버리지로. 어차피 나는 오르는 방향으로 봤으면 인버스가 아니다면은 그렇게 사야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콘텐고랑 롤오버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같은 얘기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는 이 유가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고 저런 수요에 안 좋은 면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베팅을 하셨으면 좋겠다. 유가에 베팅하실 때는 특히 ETN, 계류율 이런 것들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시고 여기 보세요. 95.4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네 정확하게 제가 말한 내용 그대로 나오네요. 2배 뛰어야지 본전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안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참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거. 진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원유 시장에 들어가신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ETF, ETN 해갖고 많이 들어가셨는데 이 롤오버까지 지불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정말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어떻게 보면 방송이 제가 좀 더 늦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막 며칠 전 지난주 때 그냥 제가 괴리율만 말씀드리고 이런 콘텐고 부분은 말씀 안 드렸던 게 조금 후회가 됩니다. 솔직히 그것까지 말씀드렸었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 이런 괴리율 이것만 해도 지난주에는 이것만 해도 저는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거 플러스 콘텐고까지 발생한 상황 이건 좀 막지 않았을까. 이전에 좀 던지시고 다시 매매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을까 좀 싶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ETN, ETF 이런 거 쉽사리 들어가서 하시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 수익 내기 진짜 까다롭고 어려운 상품들이다. 이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뭐 많이들 속상하시고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수업료라고 보기엔 너무 크게 지불하셔서 뭐 저거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내가 이 시장에서 정말 잘 안다 그러면 들어가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멘탈 잘 잡으시고 뭐 떨어지면 또 반등하긴 해요. 그렇지만 반등할 때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전략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하고 6월물에서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다시 들어가서 레버리지로 들어가서 좀 먹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맞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또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